3. 영혼의 고난. 첫째 시련. 밑자는 앉은 채 야수와 같은 눈초리로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두 팔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죄가 없소. 그 피에 대해서는 난 아무런 죄도 없소. 난 아버지의 피에 대해선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생각한 일은 있지만 죽인 일은 없소. 절대로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끝냈기도 전에 휘장 뒤에서 그루센카가 달려나와 경찰서장의 발 아래 몸을 던졌다. 그건 나예요. 이 저주받을 계집이에요. 죄는 모두 내게 있습니다. 그루센카는 눈물이 글썽해 가지고 그들 쪽으로 움켜진 두 손을 내밀고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실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가엾게 죽은 그 노인도 내가 짓궂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나빴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빴어요. 모든 잘못은 내게 있어요. 물론 내가 나빴지. 내가 이 사건의 장본인이야. 요사스럽고 음탕한 계집 같으니 너야말로 가장 죄가 큰 죄인이란 말이다. 경찰서장은 한 손으로 그루센카를 윽박지르듯 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때 동료들이 재빨리 서장을 엄하게 제지했다. 특히 검사는 두 손으로 그를 꽉 붙들기까지 했다. 이래선 죄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미하일 마카르이치 하고 검사는 소리쳤다. 당신은 사건의 심리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 아주 망쳐놓고 말 작정이십니까? 그는 거의 숨을 헐떡거리다시피 하며 말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하고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도 몹시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같이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그루센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정신없이 소리쳤다. 나도 같이 처벌해 주세요.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이제 사형이라도 기꺼이 받겠어요. 그루센카,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나의 피야. 나의 귀중한 보배야. 밑자도 털썩 그루센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여자를 힘껏 두 팔로 끌어안았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고 그는 외쳤다. 이 여자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 누구의 피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는 몇 사람이 강제로 자기를 여자 옆에서 떼어놓는 것과 여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린 것을 나중에야 기억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제정신에 들었을 때 그는 이미 테이블 앞에 끌려와 앉아 있었다. 그의 앞 뒤에는 금속 휘장을 단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예심 판사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연방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의 물을 좀 마시라고 밑자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이걸 마시면 기분이 새로워질 겁니다.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건 조금도 없습니다. 하고 그는
지극히 깍듯한 말투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미자는 돌연 판사가 끼고 있는 커다란 반지에 흥미가 쏠렸다. 물론 이 사실도 후에 가서야 기억에 떠올랐다. 하나는 자수정, 또 하나는 투명한 황옥으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후에 그는 그처럼 무서운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자기의 처지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반지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 또 그것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주의가 끌렸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회상하는 것이었다. 간밤에 막시모프가 앉아있었던 밑자의 왼편에는 지금 검사가 자리 잡고 앉았고, 밑자의 오른편 저 그루센카가 앉았던 자리에는 낡아 빠진 사냥복 같은 괴상한 옷을 걸친 볼이 불그레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그 젊은이의 앞에는 잉크와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예심 판사가 데리고 온 속이었다. 경찰서장은 이때 방 한 구석의 창가에 앉아 있는 깔까노프 곁에 서 있었다. 물을 좀 마시시오 하고 예심 판사는 부드러운 어조로 10번째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셨어요. 그보다도 여러분 나를 단숨에 짓밟아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어서 내 운명을 결정지어 주십시오. 무섭게 부릅던 눈으로 예심 판사를 바라보며 밑자는 외쳤다. 그럼 당신은 부친 표드로 파블로비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죄가 없다고 끝까지 단언하는 것입니까? 하고 예심 판사는 부드럽기는 하나 끈덕진 의조로 물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피에 대해서는, 다른 노인의 피에 대해서는 죄가 있지만 아버지의 피에 대해서는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슬퍼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죽이긴 죽였습니다. 그 노인을 죽였지요. 그를 때려 눕혔지요. 그러나 그 피 때문에 다른 피에 대해 내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서운 살인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난 정말이지 양미간을 호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얼떨떨하군요. 그렇지만 도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말하자면 하고 예심 판사는 말을 꺼냈으나 검사인 이폴리토 키릴로비치가 그에게 눈짓을 하고는 밑자를 향해 말을 계속했다. 하긴 그리고리의 일에 대해서라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지요. 당신이 가한 상처는 이건 그 노인의 증언과 당신 자신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대단했지만 적어도 의사의 말을 빌리면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요? 그럼 그 노인은 죽지 않았단 말이지요. 하고 밑자는 손뼉이라도 칠 듯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났다. 오 주여, 당신이 그토록 위대한 기적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나같이 죄 많은 악당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밤새껏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고 그는 3번 성호를 그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리고리한테서 당신에 대한 아주 중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고 금사가 말을 계속하려고 하자 미자가 돌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단 1분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여자에게 잠깐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며 의자에서 뒤쳐 일어났다. 가슴에 금속 휘장을 단 사람들이 미자를 붙들었다. 그러나 미자는 자진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잠깐 동안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밤새도록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피가 깨끗이 씻겨져 버리고 이제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루센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지금 나의 약혼자입니다. 그는 모두들을 둘러보며 환희의 빛을 띠며 경건한 태도로 말했다. 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순식간에 나에게 새 생명을, 새 마음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노인은 나를 품에 안고 길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그 사람은 친아버지처럼 나를 씻어주고 돌봐주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고 예심 판사가 말을 시작하려 했다. 여러분 잠깐만 단 1분 동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미자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았다. 조금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내게 숨을 돌릴 여유를 좀 주십시오. 이 소식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그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군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이란 북의 가죽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저 물을 조금 하고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가 중얼거렸다. 미자는 얼굴에서 손을 떼더니 껄껄 소리내 웃었다. 그의 눈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아주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이 보였다. 태도까지도 돌변해버렸다. 그는 또다시 그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이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의 인간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 듯 싶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전날에 어떤 사교적인 모임에서 그들을 만났다 해도 지금의 태도와 다를 것이 한 군데도 없었을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언급해 두는 것이지만 미자 역시 우리 업에 처음 왔을 때는 경찰서장 집에서도 환영을 받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 후로는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서장 집을 방문한 일이 없었고 또한 서장 편에서도 역시 간혹 길거리에서 미자를 만나는 일이 있어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단지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 눈치는 미자도 잘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